한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당신, 마침내 손에 쥔 10억 원의 은퇴 자금.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이 숫자는 당신에게 그저 돈 이상의 의미였다. 바로 자유였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6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고단한 일상과 굳은 살 박힌 손끝이 말해주듯 이제는 그저 편안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꿀 때였다. 하지만 익숙한 땅을 떠나 낯선 나라로 향하는 결심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 선택은 모험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 같은 무게로 다가왔다. 당신은 베트남, 그곳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한때 경제 성장과 외국인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그 땅은 당신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공항에서 당신의 눈빛은 어딘가 반짝였다. 비행기를 타기 전 서류 봉투에 넣은 10억 원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이 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만의 평화로운 미래를 그리는 설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결정을 부러워했다. 와, 10억 들고 해외 은퇴라니 진짜 부럽다.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인생 2막 제대로 시작하는구나라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마음 한구석에 가벼운 불안감이 자꾸만 스며드는 걸 느꼈다. 정말 모든 게 잘 풀릴까? 내가 낯선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불안은 언제부턴가 스스로도 숨기기 힘들 정도로 커져갔다.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 뜨겁고 습한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다. 고요한 아침 거리, 시장의 활기,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이 뒤섞여 당신을 감쌌다. 이국적인 풍경은 낯설면서도 신비로웠다. 첫 집을 구하고 작은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맛보며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라 생각했다. 현지인들과도 조금씩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며 하루하루 적응해 나갔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에 감사했다. 누구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고 누구도 당신을 모른다는 그 자유로움에 한때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다. 주변에선 당신이 낸 이 선택을 마치 모험 혹은 용기라 칭송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아무도 모르는 당신만의 외로움이 있었다. 멀리 떠난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고독감. 밤이면 문득 찾아오는 무거운 정막과 싸워야 하는 순간들. 그래도 내가 직접 선택한 삶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덧 당신은 베트남의 작은 동네에서 나름의 자리를 잡아갔다. 사람들은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당신 역시 이곳에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했다. 무심코 지나친 작은 문제들, 사소한 불편함들이 자꾸만 쌓이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안전할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은 이따금씩 현지 은행 잔고를 확인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 자라났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아직은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희망으로 겨우 눌러졌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굳게 믿고 싶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막 시작되었다. 10억 원을 들고 해외로 떠난 은퇴자의 낭만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이 삶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낯선 땅에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긴 여정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깊이 닿았다면 그 따뜻한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베트남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은 처음에는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설레고 찬란한 빛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 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고난이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나 언어 장벽 같은 사소한 어려움이 전부라 여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문제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매일매일이 당신을 점점 더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돈은 조금씩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당신이 믿고 맡긴 투자와 사업들이 기대와는 달리 속절없이 실패하거나 사기 피해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쌓아온 10억 원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낯선 땅에서 홀로 싸워야 한다는 고독이었다.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졌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다는 사실이 당신 마음을 갈갈이 찢었다. 밤이 되면
조용한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낯선 도시의 소음과 당신 자신이 뿜어내는 고독한 숨소리뿐이었다. 이런 외로움은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한디 한마디조차 당신에게는 낯선 벽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돈도 있으니까, 혼자니까 라는 세상의 시선이 점점 당신을 벽으로 몰아넣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런 외로움과 불안은 당신의 정신과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더욱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더운 기후와 낯선 음식, 그리고 계속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몸은 점점 약해졌다. 병원비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적지 않은 치료비와 약값 때문에 당신의 재정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당신은 더 위험한 투자나 불안정한 일에 손을 대야 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원래 목적이었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점점 멀어져 갔다. 주변의 친절한 몇몇 사람들조차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결국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신에게 종종 묻곤 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신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질문은 마치 당신의 실패와 무력함을 다시 확인시키는 듯해 입술을 꽉 깨물게 만들었다. 당신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싸우고 있었다. 내가 과연 이 선택을 옳게 한 걸까? 라는 자기 의심과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희망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그리고 이 싸움은 너무나도 외로운 것이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의지할 곳도 점점 사라져갔다. 그 사이에 당신의 10억 원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달 내야 할 집세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식사는 점점 부실해졌고 결국 집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거리의 싸늘한 공기, 지나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그런 현실은 당신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신은 가끔씩 작은 희망의 조각을 발견했다. 길에서 만난 한 현지 노인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마주친 친절한 사람들의 작은 도움, 이런 순간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반짝이는 빗줄기 같았다. 그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당신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망에 굴복하고 말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세의 나이에 당신은 이제 베트남의 낯선 거리 한복판에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기대고 앉았을 때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추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가 온전히 가슴에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바람은 마치 삶의 모든 희망까지 한꺼번에 휩쓸고 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당신을 흘릅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연민도 이해도 없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한 노인일 뿐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머나먼 곳에 있고 손에 쥔 것은 바닥난 통장 잔고와 얼룩진 과거뿐이었다. 당신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누군가가 부러워하던 그 10억 원이 한때 당신의 것이었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생 또한 무너진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단지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당신이 잃은 것은 존엄이었다. 사람답게 살 권리,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전망, 그리고 나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인정이었다. 이 거리는 너무나도 냉정했고 그 냉정함 속에서 당신은 점점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빛이 당신에게 다가왔다. 그 빛은 거리에서 만난 한 노숙자였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절망 속 사람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그가 건넨 짧은 인사, 그리고 같이 힘내자는 눈빛은 당신에게 생소한 위로가 되었다.
이어서 만난 현지 자원봉사자와 NGO 활동가들은 당신을 단순한 거리에 떠도는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대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도움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아직 기회는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그 작은 만남들이 모여 당신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 순간 당신은 비로소 깨달았다. 삶이란 단지 돈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록 지금은 바닥을 쳤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솟아오를 힘도 존재한다는 것을. 과거의 실패가 당신을 규정짓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과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고 작은 목표부터 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순간에 다시 일어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노인이 어떻게 다시 삶을 되찾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보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어떤 어려움을 또 마주하는지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긴 여정도 결국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